금일 제출. 금일이면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교수님? 금일이면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한자 용어 문제가 아니냐. 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렌드 줍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은 문해력인데 좀 애매한 문해력. 감독님 혹시 감정 문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죠? 네. 네. 이 눈치 같은 거예요, 눈치. 그러니까 어떤 작가분이 이걸 감정 문해력이라고 표현이 아주 좋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감정 문해력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감정 문해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와 문장의 이해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하면 감정 문해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지금 문해력이 낮아지는 시대인 건 뭐 맞고 아마 이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아요. 10월 달에 한글날 있잖아요. 문해력 문제가 아마 단골 주제로 아마 매년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 문해력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요새 애 부모들 너무 멍청해요. 이래가지고 우천시 장소를 이동하겠다 이렇게. 우천시가 어디죠? 이렇게 한 거예요. 우천을 어떤 도시 이름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사들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한탄한다. 학부모가 이런데 아이는 어떡하냐. 성인들 문해력 수준이 심각하다. 우리가 이제 문해력 다뤘던 심심한 사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식 제공. 그러니까 이제 왜 난 한식이 먹고 싶은데 중국식을 주냐. 언론사들이 이 성인들의 낮은 문해력을 반복적으로 엄청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딱 그 문제를 제기한 데도 있어요. 최근 문해력 그 뉴스 중에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 입사 지원서 휴대폰 칸에 그 휴대폰 이게 쓰니까 보통 이제 번호를 쓰잖아요. 아이폰 미니 이렇게 10이 있어가지고 금일 제출. 금일이면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교수님? 금일이면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한자 용어 문제가 아니냐. 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문제를 제기한 뉴스도 있어요. 우천시라고 표현하지 말고 비가 오면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중식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점심 식사 제공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심심한 사과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의 사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한테 이 한자어와 관련된 희화화된 문해력 뉴스가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이런 굉장히 진지한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흥미롭게도 이 문해력 기사가 나오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언론사들은 그 가십성 문해력 뉴스의 유혹을 떨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뉴스는 단골로 나올 것 같아요. 한글날만 되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의 그 문해력 분야의 권위자가 가장 유명하신 분이 한양대 교수님이신 조병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문해력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 몇 분의 이제 공저자와 같이 썼던 책이 있어요. 읽었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문해력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해력은 결국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문제잖아요. 개별 단어의 뜻을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통할 때 다수의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독님한테 내립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버스에서 내린다든지. 그거는 버스라는 공간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단어예요. 버스라면 네. 나한테 비켜달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도 이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내립시다. 그만하자는 건가? 나한테 감정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지. 문해력 문제에서는 개별 단어의 이해 수준의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20, 30년을 계속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해외에서 사시다가 국내의 지리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우천시 뭐 이동할 수 있음 이러면 우천시를 도시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확한 맥락의 이해가 훨씬 중요하지 개별 단어의 이해는 좀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요 트렌드 숲 중에 말씀드린 쇼펜하워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울림을 외치는 시대가 됐거든요.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 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내면의 성찰을 강조하고 그거를 주목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심 트렌드입니다. 각자의 세상에 사는 거죠.
우리 책에서도 중심적인 그 테마도 그거고. 자,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눈치 빠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이 조사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는 눈치 빠른 사람이 좋다. 10명 중 7명이에요. 주변 분위기에 맞추지 않고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 싫다. 10명 중 7명, 8명. 눈치 빠른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회죠. 지금 근데 이게 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보면은 이게 양쪽 상황에 딱 낀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주변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47.1%로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약간 이 모순되게도 주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두 가지 상황에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상황이 그냥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통계인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해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광고에도 보니까 이제 전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콜포비아 현상들이 특히 인간관계의 경험치가 좀 적은 10대, 20대, 30대 중심으로 콜포비아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공감의 실패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눈알 젤리라는 거 아세요? 완전 눈알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씹어 먹으면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괜찮나요? 그거 지금 수입 금지됐습니다. 정서 발달에 굉장히 저해된다고 식약처가 저해했는데 그 눈알 젤리가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굉장히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서 교감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 하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잘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소꿉놀이도 잘 안 되고 역할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감의 실패 현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현상이고, 사회적으로도 이 현상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 4월 달에 푸바오가 본토로 갔잖아요. 푸바오가 굉장한 팬덤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 났어요. 그때 이 저자로 등장했던 최다솔 매니저도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당일날 한 6천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배웅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뭐 이게 하나의 현상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구나, 취향일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하는 팬들을 조롱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MBTI를 빗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나왔고, 심지어는 20여 장의 팬더 사진을 등장시켜 놓고 푸바오 이렇게 좋아하면 이 중에 푸바오 찾아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그냥 타인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식의 문화도 있는 거죠. 가장 끔찍한 얘기는, 이건 사실 사례로 등장해보다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조롱했는지가 알 수 있는데, 7월 달에 서울시청역에서 역주행해갖고 차량 하나가 도보하는 그 시민들을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시킨 사고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추모하는 그 글 중에 굉장히 끔찍한 조롱도 꽤 많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등장하는 거 보면, 이 공감의 실패가 좀 슬프게도 앞으로도 감정 문해력이 낮아지는 시대에서는 반복될 현상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된 전망이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성찰하고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시대적인 메시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자신한테 집중하고 성찰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자기만의 생각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타인의 생각이나 주변의 분위기,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실까? 제가 이거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볼 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 말씀을 꼭 끝으로 드리고 싶네요.